최근 푸틴의 깜짝 휴전 선언이 나오는데 우크라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해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것을 주겠다 라며 파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전세계 언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가장 크게 도와준 미국에 가장 많은 것을 줄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거론하며 바이든은 큰 충격을 받았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엄청난 것을 도대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에 주기로 했는지, 이 엄청난 것이라고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임시 휴전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휴전을 선언하며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속임수라며 거부했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심야 연설에서 러시아는 정교의 크리스마스를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진군을 중단시키고 그들의 인력과 무기를 추가로 들여오고 우리 진지 좀 더 가까이에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위장술로 이용하려 한다 라며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을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투 행위 지역에 정교를 믿는 많은 주민이 산다는 점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 체제를 선포해달라고도 제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잠시 숨을 돌리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지난달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병원과 유치원, 교회를 폭격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라며 푸틴은 단지 숨을 돌리려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푸틴의 휴전 명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발표 배후의 의도를 우리는 거의 믿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서 러시아는 휴전을 재편성과 휴식을 한 뒤 궁극적으로 재공격을 하기 위해 이용할 것이라며 푸틴은 자신이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세계를 기만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휴전 명령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 같지 않다라며 러시아가 평화에 대해 종전에 대해 진지하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을 냉소했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러시아의 휴전은 평화 전망을 진전시키는 것과 무관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구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불법 통제를 포기하며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야만적인 공격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휴전 시작 시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대부분 전선에서는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스크주의 주요 도시를 로켓으로 2차례 공격했다며 공격 시점이 휴전이 시작된 6일 정오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 암살자이고 테러리스트이며 피해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AFP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취재하며 직접 포격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전방의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휴전의 징후가 전혀 없다면서 끊이지 않는 러시아의 공격에 탱크 등으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비슈나 루안스크주 크레미나 지역 우크라이나 군은 우리는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적입니다. 휴전은 무슨 휴전? 방금 소리 들었나요? 그들이 포격을 이어간다면 휴전으로 얻으려는 것이 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3,200억 원 이상이라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6일 밝혔는데요. 최근 또 4조 7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원조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가장 컸고 유럽연합이 25% 미만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2조 16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미 기존 인터넷이 모두 끊겨버린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 스타링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는 거대한 위성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원격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죠. 각 위성은 지구 주위의 낮은 궤도에서 움직이면서 위성 지상 간 연결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군이 지상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통신망을 파괴한 직후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접시형 안테나 및 라우터 약 2만 세트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스타링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후 핵심 서비스 재건에 필수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윗으로 순항미사일 100여 기가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지만 이 스타링크 덕분에 주요 지역의 연결을 빠르게 복구했다라고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도 스타링크를 이용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국방연구를 담당하는 마리나 미론 박사는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로 통신한다. 예를 들어 군부와 전선 간 통신에서 일반 라디오 신호처럼 재밍으로 방해받지 않고 15분이면 키트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폭탄 발표를 하자 바이든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당연히 미국에 몰아줄 것이라 외신들이 전망했고 바이든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 사업의 가장 최초 단계인 이 지뢰 제거 작전부터 미국이 아닌 한국이 선택받았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자국을 세계 최대 규모 지뢰 오염 지역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뢰 제거 작업 등에 있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슈미알 총리는 지난 5일 수도 키이우 도심 관공서 밀집 지역인 미하일로 후르셰우스키 거리에 위치한 키이우의 정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영토의 완전한 수복을 통한 전쟁 종식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슈미알 총리가 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취임 후 2년 반이 넘는 재임 기간 아시아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우크라이나 총리실 측이 전했습니다. 이 슈미알 총리는 인터뷰에서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는 러시아에 의한 지뢰 매설 문제라며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25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뢰지대가 생겼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뢰지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제거 작업에서도 풍부한 경험 기술, 장비 등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5만 제곱킬로미터는 한반도 전체보다 큰 것은 물론 라오스와 루마니아, 심지어 영국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 엄청난 규모의 땅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지뢰 제거 작전을 통째로 맡긴 것인데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에는 무려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미군이 자신들의 기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매설한 수많은 지뢰들이 서울, 경기, 전북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해외 기관들은 한국이 200만 개가 넘는 지뢰를 제거하는데 500년이 걸릴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00년이 걸릴 것이라던 지뢰 제거 작업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났고 최근에는 깊숙이 박힌 탐지조차 안 되는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까지 공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LG U+는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을 적용해 굴삭기를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이 멀리서 사람이 원격으로 굴삭기를 조정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장면을 안전하게 시연했는데요. 실제로 작업자가 굴삭기에 타서 조정할 때처럼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5G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화 시스템은 금속 소재 지뢰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틱과 나무로 만든 대인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 탐지기를 만들었고, 현대 로템은 장애물 개척 전차를 만들어서 이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미군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뢰를 모두 제거한 후 우크라이나 나라 전체를 재건해야 하는데 최소 수백조 원의 돈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모두 갚아야 할 돈인데요.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때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이 초대규모 고품질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우크라 총리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례적인 수준의 세금 혜택 및 정부 차원의 인프라 특혜를 주고 한국은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 유럽 각지에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 덕분에 우크라이나에서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생기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우크라이나 경제도 한 번에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무려 6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들에 몰아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외신들은 이번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에 재건 사업 대부분을 맡기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전하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건축 기술도 없었던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처음 손을 뻗은 것은 1993년이다. 1993년 4월 7일 한국의 삼성물산이 우크라이나 마카예프카 제철 공사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대우건설이 키예프 금융센터를 지어주었고, 이후에도 히림종합건축, 경우건설, 레스컴, 도화 엔지니어링 등의 우크라이나에서 대학교 주거시설부터 시작해 도로와 부수공사까지 맡아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에 성공해 현재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